망하는 브랜드들은 정말 간단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진짜 말리고 싶은 것 중 하나.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자기 무덤을 파는 거죠. 안녕하세요. 제로톤입니다. 2022년 3월을 맞이해서 저희가 많은 브랜드들의 제품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팩토리 유니콘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축적된 어떤 데이터들 기반으로 이런 브랜드들은 좀 많이 잘 되고 이런 브랜드들은 좀 망하더라. 그래서 오늘 얘기할 주제는 잘 되는 브랜드와 망하는 브랜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지금까지 저희가 진짜 많은 브랜드 했었잖아요. 네. 셀 수도 없이 했거든요. 브랜드 개수만 보더라도 몇백 개의 브랜드를 함께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브랜드는 작게 시작했지만 잘 살아남아서 정말 큰 브랜드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들도 있고 어떤 브랜드는 정말 처음에 돈을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브랜드들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브랜드가 좀 잘 되고 어떤 브랜드가 좀 망하더라. 일단은 디자인은 이뻐야 돼요. 디자인은 이뻐야 왜냐면 된다. 이게 창작물이고 네. 옷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이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내가 어떠한 고객한테 다가갈지에 대한 디자인이 이쁜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국인한테는 매운맛의 뭔가 맵기 강도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한테 뭔가 매운 음식을 만들었을 때의 그런 음식과 네. 외국인 상대로 매운 음식을 안내했을 때의 맵기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제품을 판매를 하는 그 고객이 어떠한 고객인지 그리고 그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인지 아닌지 그거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내용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가 굉장히 뾰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뭐 브랜딩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뭐 하다못해 패키징적인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공통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되는 브랜드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좀 망하는 브랜드들의 어떤 공통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망하는 브랜드들은 정말 간단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그들 생각에는 되게 공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디자인은 미니멀한데 제품 브랜드는 스트릿하고 마케팅은 또 에슬레저처럼 해요. 네, 이런 브랜드들은 망하는 브랜드들은 정말 간단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쉽게 생각하면은 브랜드 방향성이 뭔가 일치가 되지 않고 막 중구난방이다. 그렇죠. 네. 잡탕이다. 네, 맞죠. 아. 그러니까 뭔가 규모가 작더라도 하나부터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는지 아니면 규모는 큰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뭐 100만 원을 제작을 하든 1000만 원을 제작을 하든 아니 뭐 억 단위로 제작을 하든 이 뭔가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기준점이 성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브랜드가 좀 잘 되나 안 되나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뭐 그런 점도 있겠지만 그럼 약간 이런 관점에서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되게 규모를 작게 시작했는데 이런 작은 브랜드들이 꾸준히 성장을 하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들은 또 어떤 약간 공통점들이 있나요? 그들조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와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기는 해요. 약간 어떻게 보면 본질.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브랜드를 가정해서 그냥 말씀을 해볼게요. 예. 말을 해볼게요. A라는 브랜드는 되게 친환경적인 브랜드고 예. 뭔가 그런 비건류 그런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그런 뭔가 키워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브랜드예요. 근데 제품도 마찬가지, 포장도 마찬가지,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그냥 뭔가 겉면에서만 보여지는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본질적인 부분을 뜯어서 보면은 원단은 친환경 원단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까지 친환경 원단인 건지 그리고 뭐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촬영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일맥상통하게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가 그 브랜드가 좀 작았을 때부터 잘 되는지에 대해서 좀 뭔가 판가름이 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쉽게 생각하면 진짜 그 본질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슬로건이나 브랜드의 방향성이 진짜 그러니까 진정성 있고 진실되느냐를 고객들이 알아보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네. 것 같거든요, 저는. 흔히 얘기하면은 되게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브랜드가 왜 잘 됐는지. 우리가 뭔가 예시를 얘기하는 브랜드들은 그런 되게 뾰족한 타겟이 있거든요. 네. 흔히 얘기하는 나이키, 슈프림, 반스, 뭐 폴로 마찬가지로 그 브랜드가 잘 된 케이스를 레퍼런스를 들어보면 그들조차도 되게 작았을 때는 브랜드가 굉장히 뾰족하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맞아요.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르고 네. 지금 뭐 예를 들면 말한 그런 다양한 브랜드들이 다양한 타겟을 공략한다고 해서 막 대중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은 사실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잘 되는 브랜드, 안 되는 브랜드 또 하나의 차이점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규모가 나이키 브랜드가 아니에요. 근데 나이키 제품처럼 만들고 싶어요. 그거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나이키만큼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히. 그렇긴 하죠.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브랜드를 전개해야 되는지, 현명하게 브랜드를 전개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좀 하는 게 좋은지. 제작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그들이 갖지 않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 우리가 뭘 더 채울 수 있어요. 저는 그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따라가지 마라. 제품의 퀄리티는 따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제품이 못 가지는 뭔가 부분적인 부분을 저는 더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 디자인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 뭐 기능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브랜딩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하다못해 가격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다른 외적으로 저는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진짜 뭐 말씀하신 앞부분 본질적인 것도 중요하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진짜 말리고 싶은 것 중 하나 가격 경쟁하려고 하는 거. 진짜 가격 경쟁을 하려고 해요. 특히 기존에 잘 나가는 브랜드랑 가격 경쟁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해보면 동일한 옷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들이랑 우리랑 규모 차이가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규모 차이가 있는데 그들보다 싸게 팔려고 해요. 자기 무덤을 파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규모의 경쟁을 하는 브랜드랑 놨을 때 대표님들이 이제 팔고자 하는 가격은 만드는 가격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렇게 팔고 싶어 해요.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결국에 치킨 게임이잖아요. 그게 그죠, 자체가. 그죠. 그러면은 저는 결국에는 치킨 게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돈. 그게 아니면 그 부분에서 전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사실 가격 경쟁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대안은 두 가지 중 하나네. 또 퀄리티를 낮춘다. 아니면 제작 수량을 많이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 막말로 진짜 막말로 저희 채널을 보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 첫 제작금을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을 태울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1억을 태워서 이제 가격 경쟁을 하겠다는 것조차도 사실 적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이마트 같은 데서 가격 경쟁으로 똑같이 만들어버리면은 그들은 뭐 10만 장 우습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애초에 내가 싸게 만들어서 싸게 판다라는 거는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내 브랜드가 갖고 있는 어떤 메리트가 가격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렇죠. 내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서 그 가치보다도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게 그 선에서 가격을 낮추는 건 좋은데 다른 대규모 어떤 치킨 게임을 하기 위해서 무작정 무시정으로 가격을 싸게 판다는 벼랑 끝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는 어떤 그런 마케팅 방법이지 않나. 맞아요. 조금 세게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이거라도 해야지 라는 방법으로 하는 건데 세상에 어떤 바보들도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표님들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연구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초기에는 아까 말했듯이 내 브랜드 가치에 대비해서 좀 더 저렴하게 팔아서 고객들의 만족감을 높이는데 좀 신경을 쓰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가격이 그냥 평균적인 그 가격을 내려버려서 가격으로만 팔려고 하지 말고요, 가격을 좀 높게 팔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그거를 좀 알고 있으셔야지 이제 본인 브랜드를 운영할 때 앞으로 좀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하는 브랜드 중에서도 정말 비싸게 파는데도 잘 팔리는 대표님이 있어요. 그렇죠. 충성 고객층도 다르고 어떤 마음의 그 여유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완전 다르고. 근데 그 부분은 사실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규모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스노우볼을 굴려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당장 한두 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다못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런 뭔가 장기적인 관점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시 브랜드로 나이키를 들었는데 나이키조차도 초기에는 신발을 만들 돈이 없어서 부도날 뻔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 본질을 끝까지 지켰단 말이에요. 운동선수에 대한, 운동선수가 신었을 때 가장 편안한 신발, 그 본질적인 부분을 지켰기 때문에 그 본질을 알고 들어오는 고객이 높아졌을 때는 그 브랜드가 충분히 자생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 맞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런 비즈니스적인 부분을 너무 좀 규모를 작게만 움직이려고 하진 말자. 그리고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 진짜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내 제품을 진짜 돈 주고 사는데 한 시즌 만에 뭔가 대단한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맞아요. 아니 뭐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많은 대표님들한테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 대학교 졸업장 따는데도 4년이 걸리고 네. 졸업장을 따기 위한 기회가 생기는데도 앞에 초중고에서 막 10년이 넘게 걸리는데 내 브랜드야 내 제품을 돈 주고 고객이 사게 만드는데 한 시즌 막 한두 달 만에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뭐 얘기한 것처럼
브랜드가 아니고 그냥 단기적인 뭔가 굿즈의 개념이 있거나 맞죠. 뭔가 그런 개념이면 사실 그런 접근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맞죠.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사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실 바라봐야죠. 하다못해 한 시즌이 됐든 두 시즌이 됐든 맞죠. 그건 좀 지켜보면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초기에 너무 많은 금액을 뭔가 쏟지 말자. 시장의 뭔가 움직임, 시장의 반응을 조금씩 보면서 움직이는 게 좋은 것 같고 그거 자체가 프로덕트는 정확하게 구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제품을 뭐 적게 제작을 한들 그러면 어떠한 판매 전략을 가지고 나설 건지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나설 건지 그런 걸 좀 끊임없이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뭔가 고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기준점이 영상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어떠한 고객한테 우리가 이 제품을 팔 것인가 그게 가장 기준점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기적인 전략의 관점을 갖고 그 장기적으로 내 고객들을 정확한 내 고객의 타겟을 파악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전략을 세워라. 단기적으로 한 시즌 만에 뭔가 대단한 성과 있을 수 있죠. 돈 많이 있거나 뭐 정말 돈 많아서 마케팅 막 하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오늘 말하는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표님의 경우들은 그런 경우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이 이제 정말 한 살, 두 살 먹는 것처럼 이제 성숙해지는 것처럼 브랜드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성숙해지는 과정을 좀 겪어가면서 좀 키워라. 로또 맞는 확률은 없다.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운일 뿐이고 그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브랜드의 전략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옷도 만들고 마케팅도 하고 판매도 해보고 협찬도 해보고 다양한 활동을 해봐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너무 제작에 대한 부분만 신경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사실 저희는 제작을 하는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제작의 인풋과 제작의 아웃풋이 끝나면 제작의 아웃풋이 끝남과 동시에 판매의 인풋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이 판매의 인풋을 신경을 안 쓰면 어떻게 제품을 판매해서 다시 또 제품이 제작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작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제작에 신경을 쓰되 무조건 이 판매적인 부분이 메인이 되어야 한다. 빠르게 급성장한 브랜드를 보면 제품의 제작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판매적인 전략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판매가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고 투자를 하고 올라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노우볼을 굴리는 것처럼 그런 좀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만나 뵀었던 대표님 중에 정말 잘 되는 대표님은 그냥 기준이 딱 그거예요. 우리는 마진 5% 남기고 다 마케팅합니다.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움직이는 거죠. 뭐 브랜드 1, 2년 할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좋네요. 좋은 얘기를 오늘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고 꼭 한번 본인이 브랜드를 하실 거라면 또는 하고 있다면 좀 더 긴 관점으로 브랜드를 또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